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무길잡이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오늘은 기업 재무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가중평균 자본비용, 우리가 흔히 WACC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엄청난 기업이 수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해봐요. 이런 결정을 그냥 느낌 좋은데? 하고 할까요? 절대 아니죠. 이 투자가 과연 우리 회사에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숫자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WACC가 바로 그 비밀의 열쇠입니다.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죠. 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은 그 성격이 완전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자본은 주주,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들이 투자한 돈입니다. 당연히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위험도 감수하죠. 마치 성장을 꿈꾸는 활기찬 자기자본 세포 같달까요? 반면에 타인자본은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빌린 돈이에요. 이 사람들은 큰 성장보다는 안정적으로 약속된 이자를 따박따박 받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꼼꼼한 타인자본 세포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업의 총 가치, 우리가 총 자본이라고 부르는 V는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자기자본, equity의 E와 타인자본, debt의 D를 더해서 V는 E 더하기 D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아주 간단하지만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정심은 없잖아요? 주주에게서든 은행에서든 돈을 구해오는 데는 전부 대가가 따릅니다. 이걸 우리가 자본 비용이라고 불러요. 먼저 자기자본 비용부터 볼게요. 이건 말이죠. 주주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 회사에 투자한 만큼 최소한 이 정도는 벌어다 줘야지 하고 기대하는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이 기대치를 만족 못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들은 실망해서 주식을 팔아버릴 수도 있겠죠. 타인자본 비용은 훨씬 간단해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 내야 하잖아요. 네, 바로 그 이자율이 타인자본 비용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교수님, 그럼 그냥 이자율이 비용의 전부인가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타인자본에만 있는 특별한 혜택 같은 거요? 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타인자본에는 자기자본엔 없는 아주 강력한 혜택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세금 절감 효과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글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원래는 진짜 간단해요. 회사가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이자는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비용으로 먼저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율이 21%인 회사가 이자로 100원을 냈다고 쳐봐요. 이 100원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할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21원의 세금을 아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100원이 아니라 79원이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WACC를 계산할 때 쓰는 진짜 타인자본 비용은 그냥 이자율 RD가 아니라 이자율에다가 1 빼기 법인세율을 곱한 세후 타인자본 비용입니다. 이게 바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빚의 비용인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드디어 모든 재료가 모였습니다. 자기자본 비용과 세후 타인자본 비용, 이 두 가지를 멋지게 합쳐서 회사의 종합적인 자본 비용, 바로 WACC를 계산할 시간입니다. 교수님, 그럼 그냥 두 비용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안 되나요? 하하,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말이죠, 어떤 회사가 자기자본 70%, 타인자본 30%로 돈을 조달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두 비용의 중요도가 같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70%나 차지하는 자기자본 비용의 영향력이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각 자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서 가중평균을 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 WACC 공식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원리는 아주 쉬워요. 자기자본 비중에 자기자본 비용을 곱하고 거기다가 타인자본 비중에 우리가 아까 구한 세후 타인자본 비용을 곱한 값을 더하는 거예요. 각 비용에 그 중요도만큼의 무게를 실어줘서 합산하는 거죠. 이론만 들으면 좀 감이 안 오죠?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최고입니다. 이제 교재에 나온 비비린이라는 회사의 사례를 가지고 WACC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워켓 계산, 딱 이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각각 몇 %씩 있는지 비중을 파악하고요. 둘째, 각각의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셋째, 공식에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면 끝! 어때요? 간단하죠? 자, 여기 비빌인 회사의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보니까 전체 자본 중에 자기 자본 비중이 약 86% 정도 되고 타인 자본 비중이 한 14% 정도 되네요. 그리고 자기 자본 비용은 13.18%, 타인 자본 비용은 11%, 법인세율은 21%라고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여기 다 있네요. 자, 이제 이 숫자들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공식에다가 하나씩 쏙쏙 넣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괄호 안이 자기 자본 파트, 즉 비중 0.8576 곱하기 비용 13.18%고요. 두 번째 괄호 안이 타인 자본 파트, 비중 0.1424 곱하기 비용 11% 곱하기 세금 효과 괄호 1 빼기 0.2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을 더하면 됩니다. 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네, 바로 이 숫자가 나옵니다. 12.54%. 이것이 바로 비빌린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종합적인 비용, 즉 WACC입니다. 좋아요. 12.54%. 구하긴 구했는데 그래서 이게 대체 뭐냐?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궁금하시죠? 바로 이 숫자 하나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WACC는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최소 합격점 같은 거예요. 육상 경기에서 넘어야 하는 허들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 허들을 넘어야만 그 투자는 우리 회사에 진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뜻이죠. 아, 이제 알겠어요, 교수님. 만약 비빌인 회사가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거기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WACC인 12.54%보다 높으면 투자를 GO! 하고 그것보다 낮으면 스톱! 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바로 그거예요. WACC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만 돈 빌려온 대가인 이자도 내고 주주들의 기대도 만족시키고 그러고도 회사에 이익이 남는 거죠.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삼성전자가 바로 이 숫자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비빌인 회사의 CEO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예상 수익률이 10%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WACC는 12.54%인데 여러분이라면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WACC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세금 혜택까지 있는 빚을 더 많이 쓰면 회사의 WACC는 더 낮아질까요? 그렇다면 무조건 빚을 많이 쓰는 게 좋은 걸까요? 바로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수조 원짜리 공장 건설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겁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